안녕하십니까. 오늘은 DNS 교육에 대해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DNS란 다이나믹 뉴로 머스큘러 스테빌리제이션, 동적 신경근 안정화로 발달 운동학의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아기들의 생후 1년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자세와 움직임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움직임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렬과 패턴은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DNS는 그 시작을 다시 배우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회복은 정렬에서 시작되고 그 정렬은 아기 발달 포지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3개월에서부터 13개월 동안의 아기들의 포지션별 자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NS는 아기들의 포지션을 다시 배우는 것이고,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자세를 다시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운동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이상적인 자세, 즉 아이디어라는 포스처가 있습니다. DNS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라는 포스처는 뇌병변이 없는 성숙한 뇌를 가진 아이들이 발달 과정 중에 보이는 이상적인 움직임과 정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자세를 보았을 때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장시간 앉아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얼라이먼트를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어깨에서의 고정점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 무너진 자세에서는 체간의 안정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팔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다리에서의 움직임에서도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DNS의 접근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DNS에서 말하는 이런 고정점은 움직임을 생성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신체의 일부가 안정된 기준점이 되어주는 부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점이 운동 패턴의 질이나 체간의 안정성, 그리고 분리된 움직임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팔을 들어 올릴 때 우리 견갑골에서의 고정점이 잘 유지가 되어야지 상안에서의 움직임이 효율적이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걷는 자세에서 한쪽 다리가 지탱한 상태에서 지지발과 체간의 안정성이 있어야지 반대 다리를 수행했을 때 보다 안정적이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갓 태어난 아기들의 자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지탱할 수 있는 고정점이 없기 때문에 팔다리를 움직일 때 몸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들의 포스처를 보시면은 목은 꺾여 있고 회전되어 있는 사경 자세고, 그 다음에 어깨는 상승과 전인이 되어 있고 흉곽 자체는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서는 요추의 전만 포지션이 나타나고, 골반에서는 안테리 틸팅 라는 포지션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체간에 대한 안정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3개월 시기에는 이런 시상면과 이마면에서 보았을 때 머리, 가슴, 골반이 수평적으로 정렬되는 이상적인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시상에 대한 안정성이 점차 자리 잡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NS에서 말하는 시상의 안정성은 횡격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A 그림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 호흡 패턴 시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상부 리케이지는 벤트랄 방향으로 팽창하고 하부 리케이지에서는 라테랄 방향으로 팽창합니다. 하지만 B 그림처럼 흉곽이 들린 상태에서 호흡을 했을 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며, 그 결과 오른쪽 사진과 같이 L5와 S1 부위에서 압박이 가해져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상면의 안정성이란 쉽게 말해 체간이 앞뒤로 무너지지 않는 제어 능력이고, 아기가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도 이 체간이 안정적이게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복강내압, 즉 IAP라는 복강내압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중심부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NS는 단순히 복근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횡격막과 그 아래에 있는 구조물인 복행근, 그 다음에 골반기저근, 다혈근으로 이어지는 내부 코어 시스템이 자율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흡을 했을 때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부 립케이지에서는 벤트랄 방향으로, 하부 립에서는 라테랄 방향으로 팽창하면서 복행근과 그 다음에 골반기저근, 다혈근 등이 함께 협력 수축하면서 체간의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의 호흡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사람은 보성적으로 어깨에 들썩거리면서 흉식 호흡의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벽 자체를 못 밀어내니까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직근에서의 과하게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SCM이랑 스칼렌과 같은 보조근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며, 결국에는 전반적인 실린더를 보았을 때 안쪽으로 복부를 쥐어짜는 서킹하는
이런 실린더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보시면은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IAP가 활성화되고 전반적인 360도로 전체적으로 밀어내는 원통 모양의 실린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도 심부코어 근육들이 함께 협력 수축하면서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체간에 대한 안정성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 중위별 포지션으로 제가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세로는 3개월 아기 자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는 달리 가슴이 골반 방향으로 점점 길어지고 전방 경사는 사라지면서 골반에서의 유트럴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의 고정점은 총 3곳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뒤통수, 누칼 라인에서 발생하고, 두 번째는 양쪽 견갑대, 그리고 세 번째는 세이크럼에서 고정점이 발생하는 시기이고, 이로 인해서 횡격막이 수직 피스톤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압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6개월 아기 자세입니다. 6개월이 되면은 고관절을 보시면은 3개월보다는 조금 더 플렉션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고정점은 세이크럼이 아니라 TL 정션으로 옮겨지고, 이때부터 양손을 중앙으로 들고 올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런 뻗는 동작에서 롤링 패턴이 점차 나타나는데, 롤링 패턴이 나타나면서 회전 능력이 길러집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6개월 포지션에서부터 롤링 패턴이 점점 나타나는데, 이때 오른쪽 둔구는 지지하는 능력, 이센트릭하게 늘어납니다. 반대쪽 다리는 넘어가는 능력이 키워지고, 근데 만약에 아기들이 이런 포지션에서 한쪽으로만 둔구는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쪽에서는 이런 포지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트렌들렌버그처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터닝하는 회전 능력이 길러지고, 이 사이드 라인 전체적인 지탱하는 능력 또한 길러질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 7.5개월에는 오블릭 쉿 포지션이라고 하는 사선 앉기 자세가 나타납니다. 롤링에서 점차 진화한 이 자세는 팔꿈치나 손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어깨와 고관절의 안정성을 키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블릭 쉿 포지션에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려는 동작과 함께 체간과 사지의 분리 능력이 생기면서 이런 동작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내발기기 자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양손과 발 앞꿈치에서 고정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내발기기 자세는 이제 7.5개월에서 8개월로 넘어가는 시기에 크롤링이라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 자세로 이어지는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롤링 자세입니다. 아기가 기어가는 자세이며, 이때부터 팔다리가 서로 협응하면서 로코모션에 대한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점점 기어가다가 한쪽 발을 세우는 트라이팟 자세가 나타나며, 이때부터 발에 대한 고정점이 생기면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트라이팟 자세에서 다음 단계로 계열수가 지나면서 이때는 하프닐링 자세가 나타납니다. 하프닐링 자세에서는 한쪽 발을 세우고 상체를 들어 올려 고관절을 중심에 위치시키면서 몸통에 대한 안정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아기들은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면서 점차 천천히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의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NS 주기별로 운동을 진행하는 좋은 영상이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3months에서 6months로 넘어가는 포지션이고, 6개월부터 점점 롤링 패턴이 일어납니다. 롤링이 아니라 트라이팟에서 하프닐링 포지션으로 바뀌면서 마지막 스탠딩까지 일어나는 운동을 연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3months 포지션, 맨 처음에 운동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NS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무너진 고정점을 다시 회복하고 중추신경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다시 배우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사진 찍었던 생애 주기별 포지션을 제가 한꺼번에 이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6개월 때부터 이런 롤링 패턴이 나타나면서 오른쪽에 둔근을 이센트릭하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는 오블릭 쉿 포지션에서 어깨랑 견갑대에서의 안정성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차 앞으로 넘어가는 사지랑 체간이 분리되는 동작에서 결국에는 내발기기 자세로 넘어가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개월이 됐을 때는 크롤링 자세 넘어가다가 한쪽 발로 지탱할 수 있는 트라이팟 자세. 모든 자세는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골반에서 수평적인 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